내 평생 땀으로 일군 이 집 한 채가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준다. 국가가 보증하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심지어 배우자에게까지 승계된다니 이보다 더 든든한 노후 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 믿었던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잠시 후 재건축으로 새 집을 얻으려다 오히려 월급이 끊겨버린 한 은퇴자의 뼈아픈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주택연금의 장점 뒤에 가려진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비밀과 함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하신 70대 초반의 김진석 선생님 사연입니다. 그의 전 재산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시가 6억 원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빠듯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넉넉지 않았지만 부부는 그 집에서 소박한 행복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의 재건축 결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낡은 집을 떠나 번듯한 새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문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분담금이었습니다. 현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밤잠을 설치던 김 선생님의 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정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에서 분담금을 일시 인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거다. 그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연금 대출 한도의 70%를 인출해 분담금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새 집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날아온 연금 명세서를 보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은 좋게 나올 거라 기대했던 월 연금액이 고작 50만 원 남짓으로 곤두박질 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본래 목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설상가상으로 추가 분담금까지 요구된 겁니다. 다급해진 김 선생님은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댁에는 주택금융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내 집은 이미 가장 강력한 담보가 되어 묶여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김진석 선생님은 새 집의 꿈은커녕 반토막난 연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금난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노후 월급이 될 줄 알았던 집이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시세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박상현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매달 나오는 100만 원 초반의 연금 덕에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은 집을 팔아 10억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친구들은 집값 오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는 매달 푼돈 연금 받는데 남들은 벼락부자가 되는구나.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침 한 신문 기사에서 가파른 집값 상승에 주택연금 중도해지 급증, 한 해에만 1,100여 건 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럴 바에야 해지하고 집을 팔아 목돈을 쥐는 게 100번 낫겠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주택금융공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해지를 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 약 5천만 원에 복리 이자까지 더해 일시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 5에서 6%의 비싼 복리 대출을 이용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입 당시 냈던 초기 보증료 수백만 원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한 번 해지하면 3년간은 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는 페널티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해지를 고민했던 그는 오히려 수백만 원의 손해만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씁쓸한 후회만 삼켜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석 선생님과 박상현 씨의 안타까운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성실하게 살아왔고 더 나은 노후를 꿈꿨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의 본질을 연금이 아닌 대출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사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주택연금을 국가가 주는 공짜 월급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정확한 이름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입니다. 즉, 본질은 내 집을 담보로 한 영목이지 대출입니다. 연금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취해 그 뒤에 있는 대출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잊는 순간, 김 선생님처럼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는 순간 제도의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둘째, 집값 상승이라는 양날의 검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폭락해도 약속된 연금을 평생 보장하는 강력한 하락 방어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에는 보험료가 있듯 주택연금의 보험료는 바로 집값 상승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박상현 씨처럼 집값이 오를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중도해지를 생각하는 것은 비싼 위약금을 물고 보험 계약을 깨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과 가치 하락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르듯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초 가입 시 내는 초기 보증료와 매년 대출 잔액에 붙는 연보증료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정들을 피해 어떻게 주택연금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대비책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진정한 노후 월급 통장이 되어줄 겁니다. 첫째, 가입 전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 보십시오. 나는 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하는가? 만약 목적이 안정적인 매월 생활비 확보가 아니라 자녀 증여나 사업자금 마련이라면 주택연금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집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김진석 선생님의 사례를 떠올리며 1순위 근저당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큰 목돈이 필요한 일은 없는가? 질병이나 자녀 결혼 등 예측 가능한 이벤트가 있다면 연금액을 전부 월지급금으로 받기보다 일부를 인출 한도로 남겨두는 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15년의 법칙과 나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십시오. 많은 전문가와 경험자들은 주택연금이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가입자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상담을 받을 때 단순히 매달 얼마 받나요? 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10년 뒤에 이걸 해지한다면 총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얼마가 됩니까? 나의 손익분기점을 알아야만 박상현 씨처럼 집값 상승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상속 분쟁 차단기, 바로 신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의 상속 분쟁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통적인 저당권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으려면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뜻밖의 유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탁 방식 주택연금입니다. 이 방식은 가입 시점에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승계받도록 미리 정해두는 안전장치로 상속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과의 대화는 상속을 포기해달라 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노후는 분쟁 없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신탁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고 당당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조금은 불편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집 외에 다른 자산이 없는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일하고도 강력한 노후 안전망입니다. 주택연금의 비밀은 이것이 대출이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함정은 그 본질을 잊는 순간 찾아옵니다. 내 평생의 자산인 집의 가치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길,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의 집은 비로소 걱정의 대상이 아닌 든든한 노후 월급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